우리나라는요, 경제와 교육, 심지어 문화까지 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협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의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협동조합인데요. 이번 시간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모델을 그려나가고 있는 진주 텃밭 협동조합의 도상헌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텃밭 협동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도상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학을 나왔거든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종사하는 곳은 농업이나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는 분야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소개를 하다 보면 어떻게 국어국문학과인데 거기로 가셨냐라고 농업 쪽으로 일을 처리를 하든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쪽으로 얘기를 하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농활이라고 지금도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농촌 연대 활동을 거의 제가 경상대 졸업생 중에서는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한 11번쯤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건 농민들의 말씀이나 이야기가 책과 비슷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하시는 농업이라는 일이 누구나 먹는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인을 위한 일이고, 나도 그걸 도울 수 있으면 나도 만인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런 일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한 기회로 그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는 지금의 협동조합 진주 텃밭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고 대학 생활부터 끝나고 나서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20년 정도를 진주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주 텃밭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많고, 농협이나 노동조합 혹은 뭐 비영리 단체 혹은 뭐 자선 단체, 어쨌든 조금 좋은 느낌은 들고 뭐 아리송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회사와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회사에서는 출자자, 자본금, 예를 들면은 사장이 돈을 낸 만큼 혹은 투자자가 돈을 낸 만큼 그 사람들의 권리와 뭐 이익들을 나누게 됩니다. 뭐 사람의 계급 같은 것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협동조합에서는 사업을 동일하게 하는데 자본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출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의미는 스스로 내가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미천을 냈다라고 하고, 그 출자금은 예를 들면 한도가 있어요. 그것도 구성원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3만 원을 낸 사람이 있고 1억 원을 낸 사람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 1억을 낸 사람 쪽으로 힘이 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사업도 하고 활동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회사와 공통점은 뭐냐면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고 방식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란 걸 만들면은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돈을 버는 것이든 사람답게 사는 것이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협동조합은 동일하게 사업은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구성원이 인간답게 돈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의 양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구조다라고 일단 본능적으로 조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우선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명과 생활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맥락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 텃밭은 조합원이 4,500명이고 직원과 소비자가 4,200명, 생산자 농민이 300명으로 적지 않은 수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뭐 조합원 한 분이 2명을, 3명을 가족이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한 12,000명 정도의 삶이 엮인 협동조합이다, 이용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이 있지만 그 이전에 조합원이라는 성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협동조합에서는 언어가 완전히 다른데요.
월급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면은 고용된 관계에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이것을 보수라고 표현합니다. 노력의 대가라고 하는데 내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혹은 이 조합원들의 생명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한 대가로 적당한 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수의 책정은 조합원에게도 대부분은 공개가 되는 편인데 적당한 수준으로 됩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법정 최저임금 플러스 뭐 현재 근속 플러스 하는 업무 그리고 조합의 형편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김태훈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어울리고 협동하는 문화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낮은 보수로서 일을 하게 되는 단점이랄까요? 미흡한 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이 협동조합에서 인간답게 대화를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됐다. 아니면은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의논한 목표를 1년에, 10년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의논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미흡한 보수를 보완하는 나머지 가치로서 지불되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목적을 조금 더 상상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목적이라는 것은 은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장래 어딘가에서 퇴직을 하고 내가 몸이 다치든 아프든 훗날 나중에 돌아가시든 간에 그때까지도 모든 것을 협동조합의 사업과 서비스의 방식으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비용으로 그것도 인간답게 존중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충북공도에 롯데몰 있잖아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생각하는데 저도 협동조합을 상당히 오래 하고 관심이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4, 5만 원씩 쓰게 돼요. 근데 왜냐면 너무 대단한 것이 많고 뭐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은 특별할 게 없어요. 여기서 산 것들이. 근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곳이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백화점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믿고 이용하고 내 생활의 물가를 낮춰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농업과 농지 자체를 줄어드는 것을 막아내는 협동조합.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과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아이를 낳기 힘든 시대니까 양육비, 육아비 이런 것들, 교육비를 적극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협동조합. 예를 들면 그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은퇴하신 교육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분들이 아이들과 어울려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그 사업에 미쳐는 조합원들이 함께 부과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들은 설명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내가 어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생활한다. 혹은 내가 직접 내가 하고 싶은 협동조합을 재미나게 만들어 본다라고 할 때 이미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도 아니고 선후배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협동의 목적과 사업까지도 잘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움이 예고가 돼 있고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전에 강의를 요청을 받으면서 경남이나 진주에 어떤 협동조합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질 만한 데가 있는지를 좀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사실은 대단히 특별할 만한 협동조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만나보고 둘러보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보통 조합원이 가장 비용을 많이 쓰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들어보셨겠지만 아이쿱 생협, 한살림 생협 혹은 저희 같은 경우도 먹거리를 중심으로 일단은 모여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펼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 같은 분들 혹은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려는 분들은 여기와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들과 서비스들을 파격적으로 벌려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대화나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혼자 고민하면 힘드니까 고민하는 것도 협동해서 혹은 협동조합에 진짜로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나의 생활도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상훈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모님과 저는 이제 산청에서 후계농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진주 텃밭에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진주 텃밭이 진양어점, 근삼점 그리고 초전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혹시 추가로 뭐 다른 지점에 혹시 오픈하시는 데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매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에 3개가 있는데 현재 쿠팡 정도 말고는 유통사들이 모두 경제적인 상황, 이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플랫폼을 두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정비가 그게 지금은 무작정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조심스러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이러한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있는데 조합원들과 합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칙대로 정리가 되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진주 텃밭 매장에 대해서 소개, 자랑 한번. 저는 매장을 자랑한다기보다는 농업과 농지, 농민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농민 곱하기 농지가 농업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 더해야 농업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줄어들지 않게 지금도 역부족이니까 이러한 협동조합 혹은 농민에 관한 활동들, 사업들 이런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겠다는 게 적절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